뭐 금투세에서 월요일날 이렇게 상승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뭘 얘기하려냐면 대만도 2015년 11월 17일 날 양도소득세를 폐지했어. 그죠?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나서도 주가는 내려왔어. 그죠? 양도소득세 한다고 2015년에 막 하면서 쭉 급락을 했거든. 그리고 나서 조금 반등하다가 양도소득세를 폐지를 했지만 내려왔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폐지, 금투세 폐지 이런 게 그제? 시장에 상승을 알리는 재료는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아시지?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 요인이긴 해도 상승의 요인은 아니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시기적으로도 좀 늦었고 너무 빠질 만큼 개인 투자가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죠? 지금 대선 불확실성도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쉽게 확 들어오기가 쉽지 않는 흐름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뭐예요? 시장 상승을 갖고 갔지, 그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고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정도의 요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금투세를 폐지하면 뭐예요? 개나 소나 다 오르는 시장이 전개가 된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위에 있는 건 맞지만 수급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뭐예요? 실적도 없는 애들까지 다 같이 다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자, 거기에 기관, 그죠? 뭐 지금 저는 신규 상장하는 주식을 저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지? 왜? 신규 상장할 때 화장하고 뭐에 부풀리고 거기다가 기관들이 공모주 받고 뭐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모가가 뻥튀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뭐에 신규 상장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 그제? 이전에 유동성이 풍부할 땐 뭐 상한가 따라잡기 뭐 하면서 뭐 난리 부르스를 쳤지만 그런 유동성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닌 상황에서는 신규 상장하면 대부분 하락해. 급락. 그러니까 신규 상장은 항상 조심해야 돼. 자, 미국 대선 누가 당선이 돼도 자국 우선주의라 그랬어. 그제? 아까 제가 이토마토 후배놈하고 통화하는 거 들으셨겠지만 그죠? 누가 돼도 자국 우선주의가 될 건 뻔해. 누가 된다고 단정 짓고 싶지도 않고. 그죠? 지금은 트럼프가 개표하면서 조금 우위니까 트럼프 쪽 반응이 나오지만 사전투표나 이런 부분을 다 하게 되면 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될지도 모르는 주식에서 50% 50대 확률을 가지고 누가 되면 올라가고 누가 되면 떨어지고 이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운 좋아서 맞히면 50대 50을 맞히면 올라가지만 세게 올라가지만 50대 50을 못 맞추는 순간은 급락이야. 그제?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신규 진입할 이유는 없지. 그죠? 이것만 아니면 됐다 했잖아요. 그죠? 공화당이 상원을 갖고 가는 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뭐예요? 3분의 1을 선거인데, 그죠? 의원 중에 3분의 1 선거인데 그 상원에 선거하는 그 비중이 민주당 의원이 많으니까. 그죠? 거기 당연히 공화당이 상원을 갖고 가는 거고, 왜? 민주당이 그 많은 지역 부분에서 투표를 하는데 전부 다 그대로 다 돼야, 그제? 하원이 우위인데, 상원이 우위인데, 그죠? 그렇게 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상원은 반드시 공화당이 우위인데, 하원까지 싹쓸이 하지 않다면, 저는 하원은 민주당, 그러니까 양보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원만 지켜낸다면, 빼따꼼플리다. 응? 빼따꼼플리. 기정사실화. 양들의 코스톨라니, 유럽의 워런 버핏이지, 그지? 헝가리 출신으로. 그죠? 기정사실화, 선반응. 그래서 우리 시장에게 실적 있는 성장 있는 종목들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응? 아주 안 좋은 예로 트럼프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하원만 지켜낸다면, 해리스가 된다면 뭐 더 좋은 거고 우리 시장에는 실적과 성장 있는 종목은. 자, 트럼프 관세 이거 뭐 지난주에도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그죠? 그건 왜? 지금 저 효성중공업 48만 7천 원이니까 일단 다 이익 실현 됐겠네. 그죠? 이제 효성중공업은 이익 실현 끝. 자,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뭐야?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 10% 20%를 한다 했는데, 그죠? 지금 한국이 대미 수출 비중이 15%, 그죠? 베트남 28%, 멕시코 80%, 뭐 이러니까 멕시코나 뭐 캐나다 이런 쪽 라인 부분은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고, 베트남도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는 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2017년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과 대미 수출 비중으로 보면 대미 수출 비중이 2017년보다 3.2% 정도 증가한 거야,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상황인데 2018년도에 어떠냐? 2017년도 트럼프가 됐을 때 첫 해는 다 올랐어, 시장. 그게 이제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허니문 기간. 그죠? 허니문 기간. 그 허니문 기간엔 올랐고, 이제 미중 관세 전쟁,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 시장 23% 급락, 상해 종합 30%, 뭐 중국을 타겟으로 하면서 무역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그제? 그래서 2017년에 2,500포인트 가까이 있었던 지수가 2018년, 19년 이때 저점 2,000포인트를 깨버렸었던 그런 급락이 나왔던 때가 이때야. 그 관세 분쟁이 그렇게 심한 부분인 거라고. 통화 가치도 원화가 15% 넘게 급락을 하고 브라질이나 일본 베트남 중국 위안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았던 때라고. 이거 안 나오라는 법 없잖아.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그죠? 근데 트럼프가 되더라도 하원이 민주당 흐름 부분으로 간다면 저는 한 80% 정도는 이미 선반영, 빼타콤플리 현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정사실화에 의한 선반영 흐름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나 트럼프가 오리지널로 상하원도 다 갖고 가는 레드 수입이 됐다라고 그러면 그죠? 지금보다 종합주가지수는 5% 이상 그죠?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 왜냐하면 2018년에 그죠? 이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지? 이전에 어땠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야. 미중 관세 분쟁 요때 PER이 그죠? 코스피 영업이익이 2018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지. 2018년 197조 원에서 2019년 137조. 그러니까 30% 가까이 영업이익이 줄었어. 미중 관세 분쟁 때문에. 여기가 2018년, 2019년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당시 PER이 9.4배에서 7.6배로 하락을 했어. 당시 PBR은 0.76배까지 하락을 했고, 요게 빨간 표인 거. 요건 이제 2020년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이고, 이거는 세상이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가격했었던 거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의해서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PBR의 하락. 근데 지금 이 PER이 관세 전쟁일 때 7.6배, 그리고 PBR이 0.76배까지 하락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몇 배냐? PER은 8.7배, PBR은 0.85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여나 트럼프가 레드 수입이 됐을 땐 더 떨어져야 정상인 거야. 그게 방어가 되려면 뭡니까? 하원이라도 민주당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장이 출렁거려도 성장과 실적 있는 애들은 돌아 나오는 형태가 전개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해리스 후보가 되는 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게는 긍정적이야. 왜? 기존대로 가는 거니까. 거의. 그죠? 미국 시장은 오히려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가능성이 커. AI를 제외하곤. 엔비디아, 파란티아, 이런 AI 쪽 라인 부분만 괜찮을 거고 나머지 쪽은 쉽지 않을 거라고.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60%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그래 잘했어 트럼프 고마워 이럴까요? 반항하겠지. 그죠? 반항하면서 싸우겠지. 그 관세 갈등이 무역 갈등이나 기술 패권을 넘어서 중국이 미국 보유 국채를 내다 판다든지 금을 내다 판다든지 그죠? 대만을 친다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불교해 주는지 이런 강력한 대응을 하게 되면 심각한 금융 갈등,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야. 왜? 트럼프는 그만큼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은 놈이니까. 응? 우방도 없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대하는 부분인데 그건 금융위기로 간다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 트럼프의 반응이 서로 어떠냐에 따라서는 그런 위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됐을 때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어서
전쟁이 빨리 끝나는 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이 동맹에 대한 결속이 약화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저하가 되면 오히려 국지적인 지정학 리스크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지. 왜? 미국이 돈이 안 되면 뭡니까? 관여를 안 하고 중재를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되면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괜찮아도 미국 의존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부담인 거지.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채 달러화 지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제가 미리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 트럼프와 해리스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국채 금리를 금리를 0.5bp 인하했는데도 4.3%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오고 어제 비록 조금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졌지만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되면 추가적 강세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해리스가 되면 안정화가 될 거고. 그죠?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미국 시장에선 뭡니까? 유동성이 계속 들어가겠어요? 주시장에? 그러면 미국 시장도 부담스러워지는 거지. 그러면 미국 시장이 조종받는데 우리 시장은 이거 좋아요 하고 올라가겠습니까? 응? 미국 시장 올라갈 때도 떨어지는데 지수는 발목 잡히면서 섹터와 종목의 차별화, 압축 이게 더 심하게 진행될 거다. 더 심하게. 그런 흐름 속에서 전 세계 성장률도 트럼프가 됐을 때는 다 감소할 거다. 미국이 감소하는데 지금 미국이 탄탄한데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개떡인데 그죠? 3분기 GDP 쇼크처럼. 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느냐? 그죠? 아까도 신규 상장 보았지만 신규 상장은 계속 해야 돼. 그러면서 퇴출은 잘 안 해. 동전주들 수락하잖아. 저는 여러분들께 동전주들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안 보여드리고 매매 못하게 하니까. 그죠? 상장 폐지돼야 될 종목은 폐지 안 시키면서 계속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을 시키니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커져도 시장 지수가 세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지. 거기다가 뭡니까? 트럼프가 되는 경우에 방위비 분담금 더 요구할 거고 그거 안 하면 주한미군 뺀다고 협박할 거고. 그죠? 우리나라도 재정적자 확대 때문에 지금 비실비실한데 거기다 방위비 분담금 더 줘갖고 더 주면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협상의 진통. 그래서 행여나 트럼프가 주한미군 빼간다. 대한민국 망하는 거지. 그럼 그죠? 주시장은 망하는 거지. 주한미군 철수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뭐하러 투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대주의니 막 이래. 우리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하고 자주 독립. 중국이 그러다가 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시장으로 바라보면 그런 부담 요인이 있는 거예요. 성장률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맞이했어. 그죠? 이게 구간별로 그 각 구간마다의 주도 섹터들이 움직였던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움직였던 흐름이야. 이거 제가 매번 설명드렸었던 옛날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각 구간마다 시대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나오는 거야. 그게 가장 확실한 게 미국 시장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1위, 한 540억 달러 더 애플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을 차지한 게 어제. 그런 경우에 시총 1위 역전은 주로 강세장일 때 발생하는 거고 그 발생했을 경우에 S&P 500은 6개월간 4.3%, 12개월 평균 수익률은 11%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어제 그런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등극했다는 건 앞으로 미국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 거야. 아이고 6개월간 평균이 4.3%고 12개월 평균 수익률이 11%야 라고 폄하할 수 있지만 그제 엄청난 시가총액 큰 종목, 그러니까 잡주 들어가갖고 동전주 들어가갖고 10% 먹는 거하고 그제 시가총액 삼성전자 들어가서 10% 먹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인 거지. 그죠? 동전주 1,000억대 2,000억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걸 돈을 얼마나 살 수 있어. 그죠? 몇백조
들어가서 12개월 만에 11%를 먹었다. 엄청나게 큰 거잖아. 그 개념으로 봐야 돼. 개인 투자가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산은 조금인 갖고 우선해. 수익률 욕심은 만땅.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변동성 높은 섹터 기다리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막 필망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운 좋아서 먹은 걸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왜 돈 많은 사람이 뭐예요? 주식에서도 부동산에서도 이길 수 있느냐? 대출 안 끼고, 그죠? 실적이나 그 입지, 부동산이면 입지,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 약세를 보일 때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이런 게 없으니까, 그죠? 마음은 급하고,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시장이 출렁거릴 때 못 견디고, 안 좋을 때 팔고, 시장 좋다 그럴 때 들어오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지. 대신 돈 많은 사람들, 부동산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부동산에서 필패하지 않는 이유. 돈 많은 사람은 몇십억, 몇백억 투자를 해도 그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대출이자가 안 나가고 시장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을 덜 느끼고 상대적 여유.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나오는 거야. 주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총 1위에 새로 등극한 종목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 평균 수익률은 각각 17.5%, 25.5%. 앞으로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 거냐?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거냐? 묻는다면 엔비디아가 더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응?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지. 시장이 안 좋아서 엔비디아가 3%, 5% 떨어졌어. 그러면 야 엔비디아 올라간다리잖아. 얘가 3%, 5% 떨어졌다. 삼성전자 10%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고. 그 정도로 새로운 섹터 주도 종목이 나타났을 때의 힘이 시장보다 더 아웃퍼폼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인 거지. 그죠?